안녕하십니까, 전승주입니다. 이런 기분이군요. 일단 제가 오늘 발표할 문제는 24학년도 6월 평가원 미적분 30번 문제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은 지금 그 카톡방 오픈 채팅방에 올려놔서 그래서 그거 세 문제 총 올려놨는데 그거 비교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여러분. 저희 저번 시간에 저희 문제 풀었었던 거 기억나죠? 저희가 저번 시간에 지금 파일로도 지금 보내드렸는데 저번 시간에 풀었었던 문제가 저희가 이제 작년 수능, 그다음 재작년 수능 미적분 29번 이거 두 문항을 저희가 풀었었어요. 그래서 두 개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던 게 문제를 뭐 다시 풀거나 하진 않겠지만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가면 저희가 이제 크게 이야기를 했었던 건 두 개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를 했었던 건 등비수열의 두 문항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등비수열의 이해도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서 등비수열의 성질, 즉 등비수열과 등비수열을 곱했을 때 등비수열이 되고 등비수열과 등비수열을 나눠도 등비수열이 되고 등비수열의 절대값을 씌우거나 홀수항만 뽑거나 짝수항만 뽑아도 등비수열이 되고 그때 각각의 첫째 항과 공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죠.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할 건 저희가 저번 시간에 풀었던 문제들에서 문제풀이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문제풀이를 설계를 한다라는 게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뭔지를 찾고 거기에 맞춰서 조건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미지수가 몇 개고 뭐 식이 몇 개다 이런 걸 비교를 해가면서 문제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 이제 문제풀이 사이에 개연성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할 건 24학년도 6월 평가원 미적분 30번 문제 한번 읽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문제가 AN이란 애가 등비수열이고요. 그 다음 BN이란 애는 AN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1이고 AN이 마이너스 1보다 크면 AN을 따라가는 수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조건 두 개 주어져 있는데요. 가조건에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b의 2n-1이 수렴하고 그 합이 마이너스 3이다. 나조건에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b의 2n이 수렴하고 마찬가지로 그 합은 8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b3이 마이너스 1일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절대값 an 값을 구해라 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무슨 문제죠? 문제에서 이야기한 게 AN이라는 애가 무슨 수열이고 등비 수열이고 마지막에서 물어보는 게 등비 수열의 무한합이니까 얘는 무한등비 급수 이야기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 시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던 게 항상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뭔지를 먼저 살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는 게 무한등비 급수니까 저희가 찾아야 되는 건 두 개죠. 첫째 항과 공비. 그럼 미지수가 몇 개예요? 두 개. 그러면 식도 몇 개 찾아야 돼요? 두 개 찾아야겠죠.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AN에 관한 정보를 두 개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가조건이든 나조건이든 아니면 맨 마지막에 주어져 있는 B3가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든 전부 AN에 관한 조건이 아니라 누구에 관한 조건을 줬어요? BN에 관한 조건을 줬죠. 그럼 저희가 여기서 이 조건만 가지고 AN에 관한 조건을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는 일단 BN에 관해서 AN에 관한 정보를 찾아야 되는데 AN을 바로 해석을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일단 BN이라는 수열을 먼저 해석을 하고 BN이라는 수열에서 누굴 찾아야겠구나. AN에 관한 정보를 찾아야겠구나. 지금 그런 이야기가 되시겠네요. 선생님, 그럼 BN은 무슨 수열인가요? 그건 문제에서 가르쳐줬죠. BN이란 수열은 AN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1이래. AN이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등비수열 AN을 따라가는 수열이래요. 다시. AN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1이고요. AN이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등비수열 AN을 따라간답니다. 그럼 저희는 BN을 해석해야 되는데 BN이 AN이 마이너스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바뀌고 있으니까 저희는 지금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이제? AN이 언제 마이너스 1보다 큰지 작은지에 관심이 있으시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여기서 BN이란 애가 항상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을 따라갈 수 있을까? 안 되죠. 왜 안 돼요? 문제에서 가르쳐. 오, 너무 잘하시는데요? 문제에서 가르쳐줬어. 문제에서 조건 두 개를 가르쳐줬죠. 근데 시그마 b의 2n-1, 시그마 b의 2n이 둘 다 뭐 하고 있대요? 수렴하고 있대요. 얘가 근데 문제에서 무한급수가 마이너스 3이다, 무한급수가 8이다 라고만 표현을 해도 수렴한다는 건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렴한다라는 걸 한 번 더 적어줬어. 왜일까? 문제에서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이죠.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걔의 극한이 어디로 수렴하니까? 0으로 수렴하니까 그거 써먹으라고 가르쳐줬구나. 그럼 여기서 b의 2n-1의 극한은 어디로 수렴하고요? 0으로 수렴하고 b의 2n의 극한도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죠.
괜찮아? 근데 bn이란 애가 마이너스 1을 따라가면 걔는 0으로 수렴할 수 없으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한 애가 누구구나? an이 0으로 수렴하는구나 라는 걸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an이 무슨 수열이었으니까? 등비 수열이었으니까 0으로 수렴하는 등비 수열은 여기서 공비가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구나 이런 것도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괜찮아? 그러면 여기서는 등비 수열 an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0으로 수렴하는 수열임을 저희가 찾았으니까요. 0으로 수렴하는 등비 수열이니까 얘는 언젠진 모르겠지만 0으로 수렴하는 등비 수열은 반드시 마이너스 1보다 커져야겠지. 괜찮아요? 그 말은 이 bn이라는 수열은 언제부턴진 모르겠지만 누굴 따라가야 돼요? an을 따라갈 수밖에 없으시겠네요. 얘기 괜찮으실까요? 그럼 여기서 가조건이랑 나조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저희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bn이라는 수열은 언제부턴진 모르겠지만 누굴 따라간다고? an, 등비수열을 따라가더라. 그러면 얘는 몇 번째 항부터인진 모르겠지만 거기서부터는 등비수열의 무한합. 뭐죠? 무한등비 급수 이야기고 얘도 무한등비 급수 이야기겠네요. 저희 맨 처음에 찾는 게 뭐였어요? 시그마 절대값 an 얘 찾는 거니까 첫째 항과 공비 찾으면 됐죠. 미지수 몇 개예요? 2개. 그럼 식도 몇 개 필요했어? 2개 필요한데 여기서 몇 번째 항부터인진 모르겠지만 무한등비급수, 무한등비급수 합이 마이너스 3이랑 8이랍니다. 괜찮아? 그럼 여기서 식 하나, 여기서 식 하나. 그럼 미지수 2개, 식 2개. 계산하면 답 나오시겠네요. 얘기는 괜찮을까요? 그럼 이제 저희 관심사는 하나밖에 없죠. 저희가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이 bn이라는 수열은 언제부턴진 모르겠지만 계속하는 이야기죠. 언제부턴진 모르겠지만 누굴 따라가? an을 따라가. 그러면 걔를 계산하려면 그게 언제부턴지를 찾으셔야겠죠. 괜찮아? 다시 말해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이 bn이 언제부터 an을 따라가? 다시 말해서 an이 언제부터 마이너스 1보다 커지니? 지금 그걸 물어보는 문제구나. 그런 이야기시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괜찮아요? 그러면 등비수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an이 언제 마이너스 1보다 커지냐 지금 그거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저희는 등비수열이나 등차수열 이야기를 할 땐 항상 기준점을 이야기를 하죠. 보통 이제 첫째 항을 기준점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뭐 등비수열은 첫 번째 항에서 공비를 몇 번 곱했다. 아니면 등차수열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몇 번 더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여기서는 그러면 기준점을 누구로 줬을까? 문제에서 아직 안 써먹은 조건 하나 있죠? 누구예요? B3가 마이너스 1인 거. 그럼 B3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A3란 애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야기니까 AN이라는 수열은 0으로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저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큰지 작은지가 관심 있는데 문제에선 n이라는 애가 3일 때 A3라는 애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가르쳐줬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괜찮게? 문제에서 가조건에서는 지금 b의 2n-3니까 몇 번째 항만 보라는 소리죠? 홀수 번째 항만 보라는 소리죠. 그럼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럼 홀수 번째 항만 보는 거니까 첫 번째 항은 얘가 아까 전에 점점 감소하는 수열이었잖아요. 0으로 수렴하는 수열이니까. 그럼 첫 번째 항은 어디 있어야 돼? 얘보다 더 밑에 있어야겠죠. 이렇게 괜찮아요? 다시 말해서 B1은 반드시 마이너스 1이 돼야겠구나. 괜찮네? 그럼 다섯 번째 항은요, 선생님?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보다 작아. 세 번째 항도 마이너스 1보다 작아. 그럼 얘가 점점 0으로 수렴하는 수열이니까 다섯 번째 항도 마이너스 1보다 위쪽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지. 그쵸? 근데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얘가 B1도 마이너스 1, B3도 마이너스 1, B5도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만 벌써 3개니까 합이 마이너스 3이죠. 근데 문제에서 무한급수 합이 마이너스 3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쟤를 만족하려면 뒤에 있는 합이 0이 돼야 돼. 그럴 수가 없죠. 7번째 항, 9번째 항 이런 애들은 음수니까 음수를 다 더해서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얘는 다섯 번째 항이 반드시 어디 있어야 돼? 마이너스 1보다 위쪽에 있어야겠네. 괜찮아요? 저희가 아까 관심 있었던 게 AN이 언제 마이너스 1보다 커지니? 그걸 물어봤었는데 홀수항들 같은 경우에는 몇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부터 마이너스 1보다 위쪽으로 가는구나. 그러면 다섯 번째 항부터 무한등비 급수 이야기겠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 건 식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홀수항들의 무한합이 마이너스 3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B1, B3는 둘 다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고요. 플러스 시그마 n이 1부터 5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b의 2n-1을 계산하시면 얘가 마이너스 3인데 얘부터는 등비수열의 무한합이니까 무한등비 급수 이야기겠죠.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 더하기
홀수 번째 항만 뽑는 거니까 공비는 R 제곱이죠. 1 마이너스 R 제곱에 첫째 항은 어이구 죄송합니다. 5가 아니라 3이죠. 그러면 얘는 A5 이렇게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넘기면 1 마이너스 R 제곱분의 A5란 애가 마이너스 1이다. 이게 첫 번째 관계식이시겠다. 괜찮나요? 이게 가조건에서 찾은 조건이고요. 나조건에서는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할 때 b2n이 수렴하고 그 합이 8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 몇 번째 항 보라는 소리야? 짝수 번째 항 보라는 소리죠. n이 2일 때, 4일 때, 6일 때 봅시다. 근데 문제는 얘가 점점 감소하는 수열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으니까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이런 데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러면 문제가 뭐예요?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모든 항들이 마찬가지로 음수죠. 그럼 음수의 무한합이 양수화 될 수가 없지. 그러면 여기서 있는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항들은 양수면서 0으로 수렴하는, 다시 말해서 진동하면서 0으로 수렴하는 수열이었겠구나 라는 걸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얘는 모든 항들이 전부 다 양수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 1보다 크죠. 그럼 얘는 전부 다 등비 수열을 따라가니까 나 조건은 그냥 무한등비급 수약이네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할 건요. 두 번째 식은 쟤는 시그마 b의 2n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그냥 무한등비급 수약이었으니까 1 마이너스 r 제곱분의 첫째 항은 그냥 a2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래서 얘가 8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얘가 저희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 관계식이시겠다.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찾으려고 이야기를 했었던 게 A1과 R이니까 미지수가 두 개고 그럼 식도 두 개가 필요했는데 A랑 R에 관한 식 두 개 찾았구나. 괜찮아요? 계산만 하면 되겠죠? 얘분의 얘로 정리하시면 R 세제곱 있고 8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공비 몇이죠? 마이너스 2분의 1. 괜찮아요? 공비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대입하시면 얘가 4분의 3이죠? 곱하시면 A2가 6이니까 A2가 6이면 첫째 항은 마이너스 12다까지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저희가 이야기하는 무한급수 값은요. 여기다 적을게요. 최종적인 무한급수 값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절대값 an 값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무한등비급 수약이니까 1 마이너스 절대값 r분의 절대값 a 이 정도로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네, 저희가 이야기했던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고 첫째 항은 마이너스 12였으니까 1 빼기 2분의 1에 12 정리하시면 24다 정도로 최종적으로 정답 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세 문항을 묶어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제 등비 수열의 성질에 관한 이해를 물어보는 문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문제풀이 설계에 관해서도 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23년 6월에 치러졌던 평가원 기출 문제죠. 근데 문제가 출제되고 얼마 있은 후에 교육부에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9문항을 이제 킬러 문항으로 발표를 했었고요. 이 문항도 거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항을 공부를 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24학년도, 25학년도 저희가 저번 시간에 풀었던 기출 문제에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 풀었던 문제들이랑 비교를 하면 아무래도 추론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강하게 돼 있긴 하죠. 그래서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당히 고차원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작년에 풀었던 문제들은 지금처럼 지금 문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론을 잘하면 계산량이 많은 문제는 아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저번 시간에 풀었던 문제는 계산량이 상당히 많았던 것도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학습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실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